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오후 6시 46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제가 일요일에는 영상을 잘 안 올리는데 오늘은 좀 올려봅니다. 요즘에 이제 주 막 1, 2회 정도밖에 안 올렸어가지고 이게 올릴 때마다 정보 업데이트를 하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정보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정보들이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좀 오늘 끝에 얘기할 내용들이 어 약간 뭐 아니면 도긴 한데요.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떡밥을 뿌려 놓습니다. 그래서 저번 FOMC 이전에 영상을 올리고 FOMC를 보자라고 했었는데 FOMC 생각보다 굉장히 좀 좋게 이게 나왔는데도 지금 좀 1월달 들어서 4주 연속 양봉이 너무 컸기 때문에 조금 좀 뭐라 해야 되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코인 쪽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쪽은 굉장히 좀 막 연일 상승했었는데 코인 시장은 아무래도 나스닥이 상승하기 전에 먼저 한 발 더 빠르게 이게 상승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뭐 또 뭐 선반영이 된 건지 코인 시장이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추가 상승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1월 장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셔도 이제 연도별로 이제 연도별 그리고 월별로 이렇게 좀 상승 하락 몇 프로인지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지금 23년 1월이 40%예요. 무려 40% 상승.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20년 물론 이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튄 그 갭이 큰 거긴 하지만은 이 40%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20년부터 이제 불장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가 20년 3월 그리고 4월에 반등이 36% 그리고 그 불장이 시작되는 11월 12월이 42% 48%인데 이게 이번이 40%가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우리가 뭔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있는데 확실히 우리가 체감하는 만큼 많이 오른 게 맞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은 뭔가 더 이상 횡보하락이라는 느낌보다 좀 바닥을 찍고 좀 돌아섰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시장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가 뭐 또 이제 말이 많이 있죠. 뭐 하반기는 또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좋은데 하반기는 안 좋을 것이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신저점을 갱신을 할지에 대한 여부는 이제 좀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리고 그걸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번에 1월 반등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비트가 지금 이게 비트가 40% 올랐다고 치면은 알트들은 뭐 2배, 3배, 뭐 많게는 4배, 5배까지도 오른 것도 있고 뭐 자발트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오른 애들도 많고 물론 그게 아닌 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혼란이 오는 거예요. 크청님은 뭔가 이게 시청자 입장인가? 저 같은 경우 이제 항상 이제 비트를 좀 많이 모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반등 때는 비트 상승률이 너무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맞나요? 약간 이런. 근데 이게 제가 말했던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비트로 그게 또 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고 사이클의 시작은 결국 또 비트일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비트를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매매로 가시라라는 좀 그런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좀 고지식하게 막 그냥 뭐 비트만 냅다 사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만약에 좀 매매가 나이가 돼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좀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뭔가 치고 빠지기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알트들 사셨다가 그거를 불려서 결국엔 다시 비트로 개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에는 이제 알트들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알트들을 다음 사이클까지 지금부터 쭉 들고 간다. 요 마인드보다는 비트를 쭉 들고 가되 이제 그 구간까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그게 뭐야 알트로 이게 불리시면 되는데, 또 이게 말이 쉽지 어려우실 거예요. 그막 계속 또 그러거든요. 막 알트가 계속 상승이 좋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이클이 오면서 비트가 막 이렇게 떡상을 해요. 그러면은 또 그게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적당한 비트와 비트 밸런스, 그리고 현금 밸런스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장이 분위기가 좋을 때 뭔가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드로 알트들을 확 이렇게 샀다가 뭐 불린다든지 뭐 비트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결론은 비트를 다음 사이클 전까지 많이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 너무 길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얘기해 볼 거는 대기업 프로젝트들 위주,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던 네이버 쪽 라인 링크에서 이제 라인 프렌즈 쪽을 하고 있는 이제 이 도시라는 NFT 열심히 모으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계속 뭐 조금씩 모으고 있었는데요. 돈코인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돈코인을 좀 많이 모으시는 그런 거 정도는 뭐 출석 체크 계속 하셔서 모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뭐 멤버십 이거 시티즌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또 매수 누적 금액도 필요하고 뭐 이게 계속 필요해서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팩 같은 경우도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판매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저께죠. 그저께 금요일에 좀 샀었고,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시장에서는 뭔가 다음 사이클에서 좀 이렇게 힘을 강하게 땡겨올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에 이렇게 조금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씨앗 뿌리듯이 뿌리시는 거는 좋다. 하지만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씨앗 뿌리기는 너무 오케이. 근데 그 씨 뿌리기가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전혀 부담 없는 선에서, 그리고 지금 잠깐 이렇게 우리 1월에 뭐 불반등장 이렇게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이상한 코인들도 되게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갑자기 핀트가 거기로 향해서 뭔가 이상한 그 망상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곳에다가 막 큰 투자를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검증 안 된, 그리고 본인이 잘 모르는 프로젝트, 근데 뭔가 그럴싸해서 투자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애들은 무조건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2018, 19년도에 17년도에 제가 그렇게 벌었었어서 18, 19년도에도 그게 통할 줄 알고 막 그렇게 했다가 좀 많이 이제 없어진 애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본격 사이클이 되니까 그때 그 날렸던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거 거기다가 안 넣었으면, 거기다가 날리지 않았으면, 그냥 현금으로 들고만 있었으면 어차피 사이클이 또 왔을 건데, 그때 그 돈이 지금의 이만한 가치가 될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이 있는 돈들인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너무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기업들이 하는 프로젝트들은 오히려 씨 뿌리기가 차라리 낫다. 그래서 보시면 뭐 SK도 지금 계속 준비 중이죠.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뭐 플랫폼은 있으니까 뭔가 이런 것 자체는 뭐 먹튀 이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최근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제 NFT로 시작해서 뭔가 이런 생태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민트 내용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서칭하셔서 꼭 저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단순히 뭐 넷마블 코인 사라, 뭐 라인링크 코인 사라 이런 의미는 또 아니긴 해요. 그래서 넷마블 코인 같은 경우도, 마블엑스 같은 경우도요, 보시면은
지금 지금 이게 초반에 유통량이 얘네가 이제 상장 초반에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 거의 10만 원, 80달러까지도 갔었으니까. 근데 이게 초반에는 유통량이 엄청 적었어요. 발행량 말고 유통량. 유통량이 그때 당시에 거의 막 200만 개, 300만 개, 400만 개 이랬는데 이제 실질 유통은 막 30만 개, 40만 개, 50만 개 막 이랬어가지고 굉장히 유통이 적었기 때문에 이게 개당 가격이 막 10만 원도 가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유통이 풀리고 뭐 이제 블록딜러 뭐 판다든지 뭐 다른 기업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물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토크노믹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벌써 그때에 비해서 유통량이 뭐 10배 이상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이 코인 단가는 당연히 10배 이상 떨어질 것이고 하락장이 짙었기 때문에 10배 그 이상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에 좀 초반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유통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나서 그리고 보시면은 추가로 더 풀려요. 이제 올해 2분기까지 해서 2200만 개가 풀리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언락 후에 2분기 이후에 유통량은 5800만 개까지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이 유통량 자체가 3600만 개거든요. 그럼 거의 사실은 뭐 2배 조금 안 되게 늘어난다는 건데 그때까지 장이 계속 좋지 않고 뭔가 이 코인에 수급이 들어올 만한 요인이 없다면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볼 때 이런 기업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사람들, 오너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특히 이게 한국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단가가 걔네한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단가가 걔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걔네들은 시총 개념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기업 가치와 어떤 본인들의 이제 수익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 어차피 발행된 토큰 다 지를 거잖아요. 유통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걔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코인 가격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이랑 좀 다른 개념으로서. 그래서 이게 좀 투자자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었던 좀 코인이죠. 이것도 사실은 초반에 유통량 이런 개념을 본다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물리는 애들 되게 많아요. 넷마블도 넷마블 뭐 네오핀 또 뭐가 있죠? 컴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컴투스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말이 많네요. C2X에서 엑스플라로 이제 저거가 됐죠. 근데 얘도 지금 좀 어려운 게 뭐냐면 FTX 그러니까 루나 사태로 C2X 한 대 맞고 원펀치 맞고 FTX로 이제 투펀치 맞아가지고 KO가 된 상태? 그래서 사실상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기가 지금 그 팀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물량의 유통량의 거의 막 한 3, 40%가 FTX에서 묶여가지고 날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도 얘는 좀 액시던트가 있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금 차치하더라도 이런 뭐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넷마블과 또 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오늘 좀 내용 잘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넷마블 얘기를 좀 했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수위가 이제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이렇게 보기로는 한 2분기 안에는 뭐 1분기 말이나 2분기 안에 좀 상장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수위 굉장히 좀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얘들, 그러니까 이런 얘들은 잘 하고 있어요. 도시도 지금 엄청 잘 하고 있고 뭐 프로젝트를 자기네들이 차곡차곡 왜냐면 대기업이고 인프라도 많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대기업 명함 자체가.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도 수익 기반으로 메타버스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거의 2달 전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냥 보고 넘겼었는데 수위가 이제 뭐 조만간 계속 이제 뭐 상장 이야기 들려고 한다면 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묶여가지고 뭐 예컨대 그런 거죠. 나중에 뭐 수위가 많이 올라 그러면은 또 수위랑 관련된 프로젝트를 찾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이랑 뭐가 있대 해가지고 뭐 이런 코인이 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뭔가 커넥션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스티랩스가 넷마 그 뭐야 수위 쪽 거기잖아요.
그래서 넷마블이랑 미스트랩스가 그때 당시에 이제 파트너 해가지고 이거 수익 기반으로다가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게 뭐가 또 의미가 있냐면은 앱토스랑은 조금 행보가 다르죠. 앱토스는 일단 코인 상장시켜 놓고 이제 우리의 기업 가치를 거기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그 돈들로 막 이렇게 사업 확장을 하는 반면에,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하기 전에, 물론 투자는 뭐 미리 받는 거긴 한데, 상장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뭔가 대기업들, 그리고 이제 다른 뭔가 기술적으로 혹은 프로젝트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나서 좀 코인을 나중에, 우리는 뭐 토큰 상장 당장 급하지 않다, 천천히 우리가 할 것 하고 토큰을 출시하겠다, 그때 우리가 좀 자신 있을 때 토큰을 출시하겠다라는 그런 출사표의 느낌이랄까,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저는 수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잽토스보다는. 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상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오늘 숙제 요거 넷마블 FNC 이거 그랜드 크로스 메타 월드라고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서 수위랑 관련된 또 기사가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DM에서 파생된 게 이제 앱토스랑 이제 뭐 수위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삼성도 뭐 투자 많이 하긴 하지만, 뭐 삼성, 그리고 NC, 얘네 리니지 걔네죠. 그리고 넷마블도 다 수익 투자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이 코인이 상장되고 상승하기 시작할 때쯤 동력 자체가 과거 기사 이런 내용들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뭐 지금은 모르겠죠, 이런 것들은. 근데 나중에는 막 오를 때 지금 앱토스 오른 것처럼, 야 앱토스 알고 보니 이런 애들이 투자했고 그럼 되게 전망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내러티브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좀 수위에 대한 펌핑을 제가 계속 넣고 있습니다. 수위 기반 프로젝트들 중에서 지금 뭐 좀 핫한 게, 수위 생태계를 간략하게 보자면요, 제가 앱토스 생태계도 초반에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생각보다 막 좀 붐업이 안 돼가지고 좀 초반에 하다 말았거든요. 근데 수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늘 영상 좀 기네요. 수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위자드랜드, 저번에 말씀드렸죠, 위자드랜드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요거가 지금 좀 하이프가 높아요. 이거 말고도 뭐 그 수위 퓨크 그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 정도만, 어느 정도 단계이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위 내에서 이런 애들이 있구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막 이렇게 크루라든지 뭐 디스코드라든지 이런 거 활동은 지금은 귀찮아서 잘 안 하고 있고, 차라리 이런 예를 나오면은 그냥 뭐 돈 주고 사서 좀 관심 있게 보려고 그냥 차라리 돈 주고 좀 사는 편입니다. 얼마 안 해서. 그리고 수위 이전에 아비트럼이 먼저 상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수위랑 아비트럼 뭐 이건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아비트럼 같은 경우가 더 좀 빨리 상장을 하지 않을까, 1분기 내에. 근데 이제 아비트럼에 대한 막 그런 기대감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럼이랑 뭐 이렇게 협약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에서 이번에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막 다 이렇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밈처럼 해가지고 아비트럼 관련 프로젝트, 그 아비트럼 프로젝트가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 월요일에. 그래서 다 막 먼데이 눈깔 다 이렇게 해놨죠. 이게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에어드랍에 대한 내용이 뭐 발표가 된다 라든지, 아니 뭐 구체적인 좀 상장 관련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준다든지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이 지금 커뮤니티 전반에 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조만간 상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비트론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 게, TVL TVL 한번 볼까요? TVL 가서 보시면요, 지금 이 상단
있는 상위 라인에 있는 랭킹에 있는 애들 중에서 코인이 없는 거는 아비트럼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아비트럼이 TVL은 높아요. 오히려 옵티미즘보다 높죠. 거의 2배 가량. 근데도 아직까지도 코인 상장 안 해놓고 뭔가 기술 개발, 뭔가 이런 프로젝트의 어떤 확장 이런 것들 좀 중점을 맞추고 있고 코인 출시는 조금 나중 뭔가 확실히 조금 더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게 뭔가 이런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뭔가 더 신뢰성을 주고 뭔가 더 투자를 하고 싶어 하게끔 만든 좀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아비트럼도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옵티미즘 시총이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이 아니라 그 TVL이 요 정도인데 TVL이 2배 정도 되네? 그러면은 뭐 시총도 어쨌든 옵티미즘보다는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뭔가 계산기로 해서 시총을 예상하고 초기 유통량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러면 아비트럼의 적정 초기 단가는 이 정도가 나오겠다 라는 걸 생각하셔서 뭐 초반에 이제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좀 같이 산출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트렌드 매매할 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대략적으로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이. 그래서 아비트럼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곤은 사실상 지금은 뭐 거의 레이어 2라기보다는 뭐 레이어 1으로 거의 탈바꿈이 돼가지고 뭔가 이더리움의 어떤 레이어 2가 아니라 지금은 뭐 사실 폴리곤 자체로 매틱 자체로 그냥 레이어 1이 좀 된 개념이죠. 그래서 폴리곤보다 지금 TVL은 높은 편입니다. 단순 TVL로 이런 지표들을 낼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요것도 얘기하겠다. 옵티미즘이 지금 이제 마켓캡을 갖다가 TVL로 나눈 값이요. 이게 되게 낮으면은 숫자가 낮으면 얘 지금 마켓캡이 좀 약간 지금 얘네 TVL 대비해서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옵티미즘은 지금 엄청 숫자가 적어요. 확실히 뭔가 이런 가치 활용 대비 뭔가 이런 것 대비 좀 시총이 높은 편이다 옵티미즘이 지금. 그리고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락업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당장 옵티미즘이 조금 끌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요조 노플 높 아닌데? 맞죠?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볼 건데요. 요게 음 대충 코인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작년에 FTX가 파산을 할 때 이전에 그 전에 먼저 파산을 했었던 곳이 이제 루나 사태 때 이제 3의 로즈 캐피털이랑 셀시우스잖아요. 이 시나리오는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11월쯤에 FTX가 파산을 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하여튼 그리고 뭐 그 중간에 뭐 블록파이도 파산하고 뭐 보이저도 이제 파산할 뻔했다가 최근에는 뭐 바이낸스가 인수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제네시스도 이제 사실상 뭐 파산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울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파산 과정에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런 어떤 VC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부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은 들어보셨을 건데 얘네들이 새로운 거래소를 만들 것이다. GTX라고. 이게 왜 GTX냐면은 A, B, C, D, E, F, G잖아요. F 다음에 G잖아요. 그래서 FTX를 잇는 GTX, FTX가 이제 파산하고 나서 GTX를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얘네가 만들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신규 거래소라 하면 이 GTX거든요. 그래서 이 GTX를 갖다가 설립을 할 수 있는 자금 조달까지 완료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확실히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되는구나
처음에 이게 개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 무슨 망한 뭐 그 VC들이랑 거래소 갔다가 뭐 뭘 한다고 지금 약간 돈 따먹기? 뭐 또 약간 뭐 다단계 짓거리 하려나?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되게 마인드가 바뀌었던 게 뭐냐면은 확실히 코인 시장에서 안 되는 건 없다. 그리고 돈은 또 모이는구나. 그리고 FTX 그리고 루나 이런 일련의 사태로 날렸던 돈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특히 개인 돈 말고 이런 뭔가 큰 돈들 그리고 최근에는 제네시스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망하는 과정에서 어 부실 채권들이 엄청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돌려줘야 될 돈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래소들은 자기네들한테 이제 맡겼던 이용자들의 돈들을 돌려줘야 되는 거고 혹은 V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디서 투자를 받았다 여기 투자해주세요 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걸 투자금을 갖다가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제네시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어떻게 보면 부실 채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FTX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FTX 같은 경우는 이게 부실 채권 가격이 1대1 원래는 1대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채권이라는 게 뭐 이자 제외하고. 근데 이게 1대1이 안 되니까 1대 0.1 이런 식으로 이게 가치가 떨어진 거죠. FTX 이제 관련 뭐 이게 있으면은 한 개가 있으면 원래는 그 한 개를 받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망해서 아예 거의 뭐 못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개 있어도 그러니까 한 개 중에서 0.1만 받아도 나는 땡큐. 약간 이런 느낌. 부실채권. 그래서 이게 그 지금 부실한 그런 기업들, 망한 파산한 이런 애들을 갖다가 그런 걸 토큰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네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토큰화를 시켜서 그 가치들을 자체를 그냥 토큰화를 일원화 시켜가지고 그걸 다시 코인 시장에서 재거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거래소로 설립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슈를 갖다가 그 토큰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이용자들의 그런 관심과 자금과 투자를 받아서 다시 부활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일련의 어떤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된다. 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었다가 최근에 좀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생각이 바뀌었고 이게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도 결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FTX가 많이 망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럼 FTX 유저들이 묶인 돈들이 있을 텐데 그 유저들이 결국에는 이런 게 설립되면은 여기로 오겠죠, 다시. 내 돈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나? 기웃거리면서 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채권들의 가치가 다시 1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게 좀 뭔가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맞출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기사가 나온 게요. 저스틴 선이 이런 부분에서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잖아요. 물론 이제 아가리 선이라고 하도 욕을 많이 먹지만 저스틴 선이 그거 하나로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트론도 지금 시총 여기까지도 혼자 높인 거고. 근데 후오비에서 저스틴 선이 이제 트위터를 날렸었는데 후오비에서 우리가 FTX 유저들의 이제 부채를 갖다가 토큰화 시키는 FUD, FUD 토큰을 갖다가 상장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좀 이따가 9시에 상장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2월 5일 오후 9시에 FUD 토큰을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스틴 선이 어떻게 보면 지금 GTX 이 지금 스리에로즈 얘네들이 수주 이런 애들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좀 빨리 한 발 더 빠르게 가로채운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거래소가 있으니까 지금 후오비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 자체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요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르다. 요게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퍼드 이 토큰 자체도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1대1로 판매가 되는데 이게 FTX와 어떤 그런 지금 이건 FTX니까요. FTX에 있는 부채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이게 1대1이 아니라 더 많은 수치로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한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큰이 될 것이다. 지금 제가 좀 설명이 잘 안 되네요. 라고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좀 추후에 뭐 GTX가 진짜 나오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또 이게 붐업이 된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지금 먼저 눈여겨보고 관심 가지고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골든타임이죠.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선동당에서 개소리 한다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생각해봤는데 저도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면 관심 가져보시고, 이걸 뭐 사라 마라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